자,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동아일보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동아일보를 다루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도 중앙일보만큼 사설이 잘 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보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정치상 때문에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여기가 기사가 잘 올라와요. 사설이 잘 올려줍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엔 사령부죠. 한국에는 유엔 사령부입니다. 유엔 사령부인데 원래는 유엔 사령부였다. 6.25 때 왔던 군대가 유엔 사령부였죠. 그리고 그 당시 누구였죠? 맥아더 장군의 직책이 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유엔 사령관이었습니다. 유엔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유엔 사령부는요, 쉽게 말하면 거의 사무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는요, 지금 사령관은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을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미국의 사성장군이고요. 사성장군이 와서 이렇게 4스타가 제일 높죠. 4스타가 사실상 제일 높죠. 전시에는 5스타까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을 겸임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가 남아있다는 얘기는요, 아직까지 휴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6.25 때 우리한테 군대를 보낼 때 16개국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유엔군들이요, 유엔 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해체가 된다면요, 다시 유엔 표결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유엔 사령부가 가지는 위치는 그렇습니다. 전쟁 억제 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유엔군 명목으로 다른 나라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유엔 사령부는 지금 현재 이름밖에 없긴 하지만은 사실상 하지만 어쨌든 유엔 사령부는 지금 해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유엔 사령부가요. 그래서 뭡니까? 한국의 뭡니까? 군대에 DMZ 출입한 거에 대해서 take issue, 문제를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엔 사령부죠. 유엔 사령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USFK라고 하죠. USFK가 주한미군입니다. 뭡니까? United States Force죠. In Korea 이렇게 씁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은 USFK라고 합니다. 신문 보다 보면 맨날 그냥 USK 이럽니다. 그럼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뭐죠? 유엔 사령부가요, 유엔사라고 보통 합니다. 유엔사가요,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뭐라고요? 뭡니까? 지상군 작전사령관입니다. 나도 이런 직책이 처음 알았습니다. 사성장군입니다. 남영신 장군이죠. 남영신 사령관이 DMZ 뭡니까? 출입 규제를 어겼다는 거죠. 이 출입 규제에 따르면요, 오블리게이트 의무를 지운답니다. 보고할 의무를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뭐 하기 전에? 방문하기 40분 전에 말이죠. 어디다가요? 어디 방문하게? 강원도에 있는 DMZ, Demilitarized Zone이죠. 비무장지대. 비무장에 있는 가드포스트, 경비초소죠. 경비초소를 방문하는데 방문하기 전 48시간 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답니다. 자, 남장군이죠. 남장군은요, DMZ를 방문했는데요. 12월 중순쯤 방문했답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면은요, 인스펙터가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죠. 뭘요? 군대의 뭡니까? Readiness Posture. 무슨 말이에요? 준비태세예요. Readiness Posture, 준비태세입니다.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쪽을 갔답니다. 그죠? 남학생은 군대 가면 아주 많이 들을 용어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To face provocation. 무슨 말이죠? 도발이나 위협이죠, 북한에. 그죠? 북한이죠. 평양이 아니라 북한이죠.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이렇게 맞서기 위한 준비태세를 조사로 갔답니다. 그럼 아주 정상적인 업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요, 미국의 루테넌트 제너럴인데요. 이거는 미국 이성 장군입니다. 소장이죠, 소장. 그죠? 그 3스타가 중장이고요. 3스타를 루테넌트 제너럴, 죄송합니다. 3스타입니다, 3스타요. 루테넌트 제너럴 3스타입니다. 중장이죠, 중장. 제너럴 메이저. 이게 바로 제너럴 메이저. 이게 소장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킬 때 직책이 2스타였죠. 소장이었습니다. 2스타. 소장이고요. 루테넌트 제너럴이 3스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장이죠. 공군 중장인 케네스 중장인데요. 이 사람과 합류했답니다. 합류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군사적 방문인데, 근데 이것이 뭡니까? 사전에 뭡니까? 발표 없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사전 발표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군사 방문은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답니다.
call into question,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죠?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작전사령관의 뭡니까? DMZ 방문을 두고 유엔사와 갈등했다는 거죠. 한국 작전사령관이죠. 일단 한국 작전사령관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좀 뭐였죠? 굉장히 좀 의례적인 방문인 것 같아요. 그죠? 사령관이 전방 이렇게 순시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뭐였죠? 사전에 보고 없이 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유엔사가.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사는요, 이런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겠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요, 상당히 예외적이랍니다. 상당히 좀 예외적이랍니다. exception은 예외적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무슨 말입니까? 유엔사는요, 컬트가 이게 뭡니까? 초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논란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논란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죠? 뭘 위해서요? Strictly managing DMZ interests of the government official. 무슨 말입니까? Item going to the area. 이 지역으로 뭡니까? 들어가는 뭡니까? 아이템이라든가 혹은 뭡니까? 정부 관료들 입장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이렇게 벌써 논란을 자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이렇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좀 되게 이례적이랍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문제가 좀 길었죠, 그죠? 자, it is even more exceptional. 훨씬 더 이례적이라는 얘기죠. 이건 비급급 수식해주는 부사죠, even 같은 게. 그죠? 훨씬 더 예외적이랍니다. 뭐가요? 이 문제 삼는 거죠. take issue with가. 뭘 문제 삼는 겁니까? 사성장군입니다. 포스터 제너럴. 포스터 제너럴은요, 그냥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사성장군이죠. 사성장군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조사 활동이죠. 시찰 활동이죠. 시찰 활동을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더더욱더 이례적이랍니다. 이 사성장군이 어떤 사람이죠? 트루스라인이 뭡니까? 그 유명한 트루스가 정전, 휴전 이런 뜻이야. 그럼 트루스라인은 휴전선이죠. 휴전선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사성장군이 이 뭡니까? 휴전선에 이런 뭡니까? 이런 감찰 활동, 시찰 활동 이렇게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건 더욱더 이례적이랍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인데요. 이 사람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 사령관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 사령관입니다. 한반도에. 자, 이 사람은요. 유엔 사령관이랍니다. 유엔 사령관이에요. 이게 커맨드가 사령부라는 뜻이거든. 그 유엔 사령관인데 유엔사 사령관인 이건 존 에이브럼스인데요. 이 사람 그래서 뭡니까? 한미 연합군 사령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워타임 컨트롤 어디가 있죠? 워타임 컨트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워타임 컨트롤 신문에 가끔 나오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이라고 말하죠. 보통 통제권. 전작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전작권이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어디에 있죠? 미군하게 있습니다. 그 전쟁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에 있는데 전쟁이 나는 순간 뭐죠? 전작권이 넘어가죠. 저쪽으로 미군으로 유엔사로 넘어갑니다. 연합사로 넘어갑니다. 작전권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있죠? 자, 이 사람은요, 뭡니까? 디스플레이저,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거죠. 불쾌감을 이렇게 나타냈답니다. 누굴 향해서요? 남장군의 뭡니까? 이런 알리지 않은, 통보하지 않은 이런 방문에 대해서, DMZ에 대한 통보하지 않고 방문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이렇게 나타냈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전에 뭡니까? 군대에 뭡니까? DMZ 출입 기록이겠죠. 기록을요, 한번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유엔사 한국 사령관에 대한 이례적인 문제 제기랍니다. 그죠? 이례적인 문제 제기랍니다. 그죠? 보통 디펜스 컨디션이죠. 디펜스 컨디션. 남학생은 군대 가면 엄청 많이 들을 겁니다. 컨디션. 이거 무슨 말이죠? 디펜스 컨디션. 줄여서 이걸 바로 데프콘이라고 합니다. 데프콘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항상 데프콘 4입니다. 데프콘 5는요, 아무 이상 없고요. 데프콘 4는 경계 상태. 데프콘 3는요,
굉장히 수성화 움직임이 감지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데프콘 2는요 뭐냐면 적과 지금 대치 중이다. 데프콘 1은요 교전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데프콘 4가 되는 순간이요 장군들이 전부 다 정장 같은 게 이게 뭐였어? 그게 정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군인들이 정장처럼 있는 거 정복이고 항상 군인들이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투복인데 데프콘 4가 되면은요 근무 중에 전부 다 전투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미군 사령관들은요 죄다 전투복 입고 근무를 하죠. 데프콘 2, 아까 데프콘 3까지 가잖아요. 데프콘 3 상황에 올라가면은요 전체 작곡권이 저쪽으로 유엔사로 넘어가는 거죠. 미군 사령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의 군사 당국은요, 그죠? 국방부겠죠. 한국의 국방부는요 설명을 했답니다. 어토리티가 당국이란 뜻인데요. 당국자나 여기선 국방부겠죠. 한국 국방부는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답니다. 자, 이거 스파운이 뭡니까? 낳다, 초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이 사건의 원인은요, 뭐였냐면요, complicated, 아주 복잡한 관할권 체계에 있답니다. jurisdictionary 관할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복잡한 관할 시스템, 여기서 나왔답니다. 이것 때문이랍니다. fat chance란 말인데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에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답니다. 자, 이것이요. 아주 오랜 뭡니까? 한국 정부와 유엔 사령부의 DMZ 관리를 두고 지난 2년간 다투었던 거, 이런 오랜 다툼에서 나왔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이렇게 한국 국방부가 얘기를 했답니다. 오케이? 지난 2년간 한미 사이는요, 제가 생각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던 이유는요,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요 또한 비판을 했답니다. 뭘 비판했죠? 여기 정부는 우리 정부겠죠. 한국 정부가 비판을 했답니다. 자, 유엔 사령부의 아주 엄격한 DMZ 총재에 대해서 2018년부터 이렇게 불평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2018년이 언제였냐면요,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한국과 어디였죠? 북한 사이가 상당히 좋았을 때죠. 어떻게 보면 좋아 보였을 때죠. 그죠? 남북 정상회담도 이때 했었고요. 자, 그리고요, 한국 간의 남북한 교류죠. 남북한 교류는요, 더 활발해졌었답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에. Unification Minister,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님은요, 김현철이라는 사람의 계획인데요. 김 장관인데, 어디 방문할 계획이었죠? 개성 통일전망대입니다. 통일전망대죠. 그죠? 통일전망대를요, 독일의 뭡니까? Government Visiting Group, 그죠? 독일 정부에서 파견은 관료들이겠죠. 파견은 관료들과 이렇게 방문하려는 계획이 지난해 취소가 되었답니다. 지난해 취소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Special Advisor, 특별보좌관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 사람 문정희 씨죠. 문정희 씨의 특별보좌관이. 문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요? 유엔 사령부가요, 한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라고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죠? 유엔사가 말이죠. 북한이 계속 원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유엔사 해체시키는 겁니다. 계속 원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엔사가 존재하면은요, 유엔에 지금 몇 개 나라가 있죠? 200개 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나라들이 맘만 먹으면 전부 다 지원 공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죠? 근데 다시 유엔사가 해체가 돼버리면은 그거 다시 결성하는 데까지 안보리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유엔에서. 근데 그쪽에서 안보리에서는요, 두 나라가 반드시 반대할 가능성이 크죠. 한 나라가 반대하면 안 되는 이 5나라.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북한이 원하는 게 유엔사 해체였죠. 그래서 정부와 유엔사는요, discussing ways,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려? DMZ의 출입 허가 시스템을 이렇게 컴플리먼트, 보완할 이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DMZ를 두고 한미 양국의 갈등이 벌어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갈등은 보면 알겠지만 이 갈등은요 그간의 뭡니까? 갈등이요? 표출된 것? 이 정도로 갈까요? 표출된 것. 그간의 불화라고 할까요? 불화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불화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자, 유엔 사령부는요, carry out, 수행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ceasefire, 이게 무슨 말이죠? 휴전입니다. 발사 중단 상태거든요. 시즈가 중단하는 거니까. 휴전 합의를 이렇게 시행을 감독할 아주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그리고 DMZ를 통제하는 것은요, 유엔사의 권한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중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 규제는요, 조정될 수 있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면 대화를 통해 조정하면 된답니다. 그죠? dishonors, 이게 불화란 뜻인데요. 그러나, 불화는요, 이 동맹의 크라이기 균열이죠. 균열의 조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은요, 무슨 말이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은요, DMZ를요, 글로벌 피스 존, 그죠? 국제 평화 지역이죠. 이게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거죠. 이걸 바라는 것은요, may be impossible.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딱 앞에 보면은요, 미국 정부 까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정부 까는 거죠. 한미 불화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네, 동아일보 다운 기사였습니다. 그죠? 결론은 이렇게 끝나네요. 그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